자, 환단국이 19번째입니다. 제가 읽어주는 솜씨가 현찮기 때문에 듣기 싫으면 소리 끄고 그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부여기 하, 휴회거사 범장지음. 자, 오세 단군 고두막 혹은 두막루 제위 22년 제위 27년 계의원년 이해는 단군 고으로 13년이다. 제는 사람들이 호탕하고 용맹하여 군사를 잘 다루었다. 일찍이 북부여가 쇠약해지고 한나라 도둑들이 왕성해짐을 보고 분연히 세상을 구할 뜻을 세워 졸본에서 즉위하고 스스로 동명이라 하였는데 어떤 이들은 고열가의 후손이라고도 한다. 올해 을해 3년 제가 스스로 장수가 되어 경문을 전하니 이르는 곳마다 무적이었다. 열흘이 못되어 5,000명이 모여 한나라 도둑들과 싸울 때마다 먼 곳에서 그 모습만 보고도 무너져 흩어져 버리므로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 구려하를 건너 요동의 서안평에 이르니 바로 옛 고리국의 땅이었다. 자,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고 원문. 자, 주1 북부여 고구려의 건국연대가 200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 함은 사학의 상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선 북부여의 건국을 실질적인 고구려의 건국연대로 간주하려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동명과 주몽은 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김부식은 이를 한 사람으로 삼국사기에 묘사했고 곧 시조는 동명성왕이요 성은 고씨 휘는 주몽이다 라고 했다. 한편 묘하게도 동명의 부여 건국 설화와 주몽의 고구려 건국 설화가 똑같다. 즉 동명이 고리국으로부터 탈출 비류수 물고기의 도움으로 강을 건넜던 과정이 주몽의 북부여 탈출 본능수 물고기의 도움으로 도하의 과정이 똑같다. 북부여나 비류수가 현재 내몽고의 땅 부이르 호수 및 바이칼 호수 동쪽이라는 몽고 과학원 슈미야 바타르 교수의 학설 고성무 씨가 소개한 것 학설은 북부여기 및 고구려 본기 전체에 걸쳐 참고되어야 할 대목이다. 자, 2번 졸본 종래엔 광개토대왕 비문의 홀본과 같은 땅이요 지금의 혼강 유역의 한 한인 지방이라고 했으나 전기한 슈미야 바타르의 주장에 따르면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브이르 호수 근처의 어느 곳 바로 지금의 북만주나 동몽고의 땅으로 비정된다. 주몽 이 고추모의 탄생지는 뭐 박트리아라고까지 나옵니다. 박트리아 그게 박트리아가 지금으로 따지면 중앙아시아의 그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박트리아 박당이 있어요. 거기서 태어난 거 아니냐라고 누구죠? 그 민속학자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바로 작년인가 돌아가신 민속학자 그분께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서한평. 본서의 대진국 본기는 다음같이 서한평을 설명한다. 서경은 압록보다 본래 고리국이며 지금의 임황이다. 지금의 서요한은 곧 옛날의 서압록이다. 고로 구지의 안민현은 동쪽에 있으며 그 서는 임황이다. 임황은 뒤에 요의 상경 임황부가 되었다. 곧 옛날의 서한평이다. 그런데 이를 의주의 대한 만주의 압록강변이라고 했던 종래의 반도사관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미천왕의 서한평 정벌도 이제는 새로 해석해야 될 것이다. 4번 고리국. 슈미야 바타르는 고리국의 위치를 바이칼 호수 동쪽의 몽고 내부에 있다고 발표했다. 참고할 만하다. 이제 민속학자 박용숙 씨가 이제 이름이 생각이 나네요. 박용숙. 저서가 많이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교수였죠. 박용숙. 자, 가보 22년 단군 고우루 34년에 제가 장수를 보내요. 배천의 한나라 도둑들을 쳐부수고 유민과 힘을 합하여 향하는 곳마다 한나라 도둑대를 연파하더니 그 수비 장수까지 사로잡았으며 방비를 잘 갖추어 적에 대비했다. 을미 23년 북부여가 성읍을 들어 항복하였는데 여러 차례 보전하고자 애원하므로 단제가 이를 듣고 헤브르를 낮추어 제후로 삼아 분능으로 옮기게 하고는 북을 치며 나팔을 부는 이들을 앞세우고 수만 군중을 이끌고 도성에 들어와 북부여라 칭하였다. 가을 8월에 서압록하의 상류에서 한구와 이 한나라 이 도적놈들과 여러 차례 싸워서 크게 이겼다. 이민 30년 5월 5일에 고주몽이 분능에서 태어났다. 신유 49년 제가 붕어하고 유명에 따라 졸본천에 장사 지냈다. 태자 고무서 등극하다. 자, 여기 참 희한한 기록이 있네요. 잘 알 수가 없죠. 이민 30년 BC 79년 5월 5일에 고주몽이 분능에서 태어났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야, 이거 참. 자, 1번 고주몽 고구려의 시조. BC 58년에 고구려를 세웠다고 되어 있다. 고진의 손자인 옥저후 불리지 고모수의 아들이다. 삼국사기와 유사에는 해모수의 아들로 되어 있다. 어머니는 하백녀 유화이다. 본부인은 예씨. 북부여로 남하하여 고무서의 사위가 되어 북부여의 왕이 되었다고 하며 소선호를 부인으로 삼아 비류와 온조 형제를 두었다. 이게 본 부인이 예씨래. 예씨. 그래서 예씨가 이제 낳은 게 유리왕이구나. 유리왕. 그렇죠? 유리왕이 나중에 고구려 이어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선호하고 비류와 온조는 떠나죠. 자, 그 다음에 8세 단군 고무서 제위 2년
임술원년 제가 졸본천에서 즉위하고는 백악산에서 장로들과 함께 모여 사례에 따라 널리 하늘에 제사할 것을 약속하니 모두가 크게 기뻐하였다. 저희는 태어나면서부터 신과 같은 덕이 있어 능히 주술로서 바람과 비를 불러 잘 구제함으로 민심을 크게 얻어 소해모수라고 불렸다. 이때 한나라의 오랑캐들이 요하의 왼쪽에서 널리 소란을 피웠으니 여러 차례 싸워서 크게 이겼다. 개해 2년 제가 영구탑을 순시하다가 흰 노루를 얻었다. 겨울 10월 제가 붕어하고 고주몽이 유언에 따라 대통을 이었다. 이보다 앞서 단제는 아들이 없었는데 고주몽을 보고 사람이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는 딸로서 아내를 삼게 하였었는데 이에 이르러 즉위하니 이해에 나이가 23세였다. 이때 부여인이 그를 죽이려 하였는데 오이 마리 협보 등 세 사람과는 덕으로서 사귄 친구였던지라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길을 떠나 분릉수에 이르렀다. 그러나 건너려고 하여도 다리가 없으므로 뒤쫓아오는 군사들에게 몰릴까 두려워하여 물에 고하기를 나는 전제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인데 오늘 도주함에 있어 추격병은 다가오고 있는데 어찌하란 말인가 하니 이때 물고기 자라 따위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므로 주몽이 건너가자 물고기와 자라는 다시 흩어졌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이게 여기 아버지가 뭐 신수를 부린 거로 나왔죠. 신수를 부렸다. 그러면은 뭔가 이 신의 정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야. 반이 신이나 천신이나 또는 반신 반인 이 정도 되겠죠. 역시 헤모스 계통이야. 헤모스 헤르메스 계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재의 아들이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천재는 뭐 하느님이겠죠. 자, 그럼 주 1번 협보. 주몽의 협력자 뒷날 일본에 건너가 다파라국을 세웠다. 고구려 번기는 다음같이 적고 있다. 이보다 앞서 협보는 남한으로 도망하여 마한의 산중에서 살았는데 그를 따라온 사람들이 100여가가 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하여 흉년이 들므로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게 되었다. 협보가 장역을 알게 되어 무리를 설득하여 식량을 준비해 가지고 배로 폐수를 따라 아래로 해포를 지나 곧바로 구야한국 바로 가라해의 북안에 이르러 몇 달을 살다가 아소산으로 이사하였다. 이것이 곧 다파라국의 시조다. 후에 임나와 합하여 다스렸다. 본서 고구려국 번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런 기록 보고서 일본에서 1980년대에 먼저 이 환단고기를 번역했는데 이런 기록 보고서 일본 사람들 놀라 자빠지겠죠. 그렇죠? 놀라 자빠졌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가서본 부역이 휴해거사 범장지음 시조 헤브루 제위 38년 을미원년 왕은 북부여 때문에 제약을 받아
가서본 혹은 분능이라고도 하는 곳으로 옮겨가 살았다. 자, 오곡이 다 잘 되었는데 특히 보리가 많았고 또 표범, 곰, 이리 따위가 많아서 사냥하기 편했다. 정유 3년 국상 아란불에게 명하여 널리 베풀어 주변의 유민들을 불러 모으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잘 먹여주고 따뜻하게 살 곳을 주며 또 밭을 주어 경작하게 하니 몇 해 안 되어 나라는 풍부해지고 백성들은 풍족해졌다. 때 필요할 때마다 비가 내려 분능을 기름지게 하는지라 백성들이 왕에게 정춘의 노래를 지어 불렀다. 이민 8년 앞서 하백녀 유화 부인이 나들이를 나갔는데 부여의 황손 고모수가 유혹하더니 강제로 압록강변의 어떤 집에서 자기 멋대로 하여 버리고는 고모수는 승천하여 돌아오지 않았다. 역시 승천, 이게 하늘의 존재야. 하늘의 존재. 그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자, 유아의 부모는 유아가 무모하게 고모수를 따라갔음을 책망하여 마침내 구석방에 딸을 가두어 버렸다. 고모수는 본명이 불리지이며 혹은 고진의 손자라고도 한다. 왕께서는 유아를 이상히 여겨 수레를 같이 타고 궁으로 돌아와 깊숙한 곳에 가두어 버렸다. 그해 5월 5일 유화 부인은 큰 알 하나를 낳으니 한 사내 아이가 그 껍질을 깨고 나왔다. 이름을 고주몽이라 불렀는데 생김새가 뛰어났으며 나이 7세에 저 혼자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부여에선 활 잘 쏘는 것을 일컬어 주몽이라 하였으므로 이로써 이름으로 불렸다. 자, 1번 주 1번 분능. 분도라는 성의 이름, 분구라는 지명, 불하라는 물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특히 분로라는 명으로 불리며 만주 길림성 반석현의 대흑산을 북으로 흘러 길림현의 서쪽을 지나 이륵분화에 흘러드는 물이 있으니 불릉 역시 이 근처가 아닐까 한다. 위에 분하나 분구, 분도 등은 모두 산동성에 있으니 부여 강역과는 좀 동떨어진 장소로 보인다. 2번 아란불, 동부여의 재상으로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도 나오고 있다. 3번 고진, 신유년에 고구려 후가 된 인물, 4세 단군 고우루 조에 언급된다. 갑진 10년 왕은 늙도록 아들이 없어 어느 날 산천에 제사 지내고 아들이 있기를 빌었더니 타고 있던 말이 고년에 이르르자 큰 돌을 마주보고 서서 눈물을 흘렸다. 왕은 이를 이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그 큰 돌을 굴리게 하였더니 어린애가 있었는데 금색의 개구리 모양이더라. 왕은 몹시 기뻐하며 이 아이야말로 하늘이 나에게 내리신 아기로다 라고 하시며 곧 거두어 기르니 이름을 금화라 하고 그가 장성함에 태자로 책봉하였다. 임술 28년 나라 백성들이 고주몽을 가리켜 나라에 이로움이 없는 인물이라 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다. 고주몽은 어머니 유화부인의 명을 받들어 동남쪽으로 도망하여 엄리대수를 건너 졸본천에 이르러
이듬해 새 나라를 세우니 이것이 고구려의 시조가 된다. 계유 39년 왕이 죽고 태자 금화가 즉위하다. 주1 엄니대수 종래에는 한인 근방의 흔강이라고 비정되어 왔으나 잘못이다. 그러나 이 물이 정확히 어디라고 지적하는 전거도 없다. 2번 졸본 역시 한인지방으로 비정해 왔으나 새로 검증해야 한다. 뒷날 발해의 홀한성도 그 검토의 대상이 될 만하다. 2세 금화 제위 41년 갑술원년 왕이 사신을 보내 고구려에 특산물을 바쳤다. 정유 24년 유화 부인이 돌아가셨다. 고구려는 호위병 수만으로 졸본으로 모셔와 장사 지냈는데 황태후의 예로서 억지로 산 같은 능을 만들고는 곁에 묘사를 짓게 하였다. 갑인 41년 왕이 돌아가시니 태자 대소가 즉위하였다. 호위병 수만 명으로 졸본으로 모셔와 장사 지냈다. 자, 3세 대소 제위 28년 을묘원년 봄정월에 왕은 사신을 고구려에 보내 국교를 청하고 왕자를 인질로 삼고자 하였다. 고구려의 열제가 태자 도절로서 인질을 삼으려 하였으나 도절이 가지 않음에 왕이 그를 꾸짖었다. 겨울 10월 병력 5만을 이끌고 가서 졸본성을 침략하였으나 큰 눈이 와서 많은 동사자만 내고는 퇴각하였다. 계유 19년 왕께서는 고구려를 침략하였는데 학반령 밑에 이르르자 복병을 만나 크게 패하였다. 이모 28년 2월 고구려가 나라의 힘을 다 모아서 침범해오니 왕은 몸소 무리를 이끌고 출전하였는데 진흙탕을 만나 왕의 말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에 고구려의 대장군 괴유가 바로 앞에 있다가 살해하였다. 그래도 부여군은 굴하지 않고 여러 겹으로 포위하였는데 큰 안개가 7일 동안이나 계속되니 고구려 열제는 몰래 병사를 이끌고 밤에 탈출하여 사익길을 따라 도망쳐 달아나 버렸다. 여름 4월 왕의 동생은 따르는 무리 수백인을 데리고 길을 떠났는데 압록곡에 이르러 해두왕이 사냥 나온 것을 보고는 그를 죽이고 그 백성들을 취하였고 그 길로 갈사수의 변두리를 차지하고는 나라를 세워 왕이라 칭하니 이를 갈사라 한다. 갈사는 태조 무열제의 육무 16년 8월에 이르렀을 때 도두왕이 고구려가 날로 강해짐을 보고 마침내 나라를 들어 항복하니 대저 3세 47년 만에 나라가 망했다. 고구려는 도두를 우대라고 부르도록 하고 저택을 하사하더니 혼춘을 시급으로 삼게 하여 동부여후에 봉하였다. 혼춘이 지금의 훈춘이군요. 자, 주1 대장군 괴유
대무신왕 때의 상장군, 2번 갈사. 이 기사는 삼국사기에도 있으나 갈사천이 어느 물을 가리키는지 역대의 주해자들의 주해가 아직 없다. 그러나 길림성의 어떤 물인 것은 의심할 바 없다. 3번 혼춘. 만주 길림성 연길현의 동쪽에 있는 지명. 혼춘은 만주말로 변두리 땅의 뜻. 토명으론 대팔둔 중화민국된 혼춘현이라함. 현의 동북에 있는 통긍산에선 혼춘하가 발원하여 도문강에 합류한다. 가을 7월 왕의 친척 동생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선왕께서는 시해당하시고 나라는 망하여 백성들은 의지할 곳 없다. 갈사는 두루 안락하기는 하지만 스스로 나라를 이루기 어렵고 나 또한 재능과 지혜가 부족하여 나라를 새롭게 일으킬 수가 없으니 차라리 항복함으로써 살기를 도모하리라 하고 옛 도읍의 백성 만여 명을 데리고 고구려에 투항하니 고구려는 그를 봉하여 왕으로 삼고 연나부에 안치하였다. 그의 등에 띠와 같은 무늬가 있었던 까닭에 낙시의 성을 하사하였는데 뒤에 차츰 자립하여 개원 서북으로부터 옮겨가 백랑곡에 이르니 바로 연나라의 땅에 가까운 곳이었다. 문자열제의 명치 갑술에 이르러 나라를 들어 고구려의 연나부에 편입하니 낙시는 마침내 제사조차 끊겼다. 1. 문자열제의 명치 갑술. 고구려 21대 왕을 삼국사기에선 문자명왕이라고 한다. 그를 일명 명치호왕이라 한다고 했으니 그의 연호를 명치라 한 것 또한 수긍이 간다. 태조 무열제의 육무나 문자왕의 명치 등의 예로 보아 고구려 역대 임금들이 모두 연호를 쓴 것으로 생각되는데 김부식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뭔가 이것도 암각화 같은 게 나왔네요. 천전리 반구대 암각화가 계속됩니다. 다음은 태백일사임으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유화